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YG 유튜브고요. 여전히 하고 있는 2022년에 만드는 인프라의 정석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경쟁자산 중에서 이제 아직 경쟁자산에 실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발전소 부분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 경쟁자산, 일단 국내 발전소나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이 전 시간에는 뭐 전력거래 시장, 그리고 오늘은 LNG 공급 시장을 얘기할 예정이고요. 물론 LNG 공급 시장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뭐 보령 LNG 터미널 같이 민간 LNG 직도입한 터미널이 있어서 실제 민간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99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 거의 90% 이상의 국내 LNG 공급은 코가스, 한국가스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물론 회사채 투자할 수 있겠죠. 뭐 채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프로젝트 파이낸스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적인 투자는 좀 역시 그 공급 미드스트림 쪽 국내에서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옥차고요. 여전히 오늘은 국내 LNG 공급을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코가스, 한국가스공사랑 그리고 일부 국내 발전소, 이런 민간 발전소들이 직도입하고 있는 직도입 터미널 중에 하나인 보령 LNG 터미널, 이건 GS랑 SKENS 쪽에 그 발전소에 대한 LNG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아시죠? 여전히 지금 저희 인프라 자산의 그 네 가지 분류, 경쟁자산, 사용자 부담자산, 규제자산, 사회적 인프라 자산 중에 아직 첫 번째 부분 계속 하고 있고요. 전력 거래소를 했었고, 오늘은 민간 LNG 발전소는 아니고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LNG 공급망에 대한 공부를 하고서 나중에 발전소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쪽을 좀 하면서 경쟁자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은 가스공사 부분이고요. 네, 플로우는 뭐 이런 거죠. 천연가스가 외국에서 이제 E&P 업체가 천연가스를 발굴한다고 해야 되는, 천연가스를 캐낸다 어쨌거나 해서 이거를 뭐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600분의 1 줄인다고 하네요. 아까 뒤에 이거 자료 찾았어요. 액화 리퀴파이드 해서 액화에서 줄인 걸로 액화를 통해서 국내 LNG 운반선을 통해서 오면은 국내 코가스의 항구 쪽에 있는 저장시설에 LNG 넣고 그 LNG를 다시 기화해야 쓸 수 있으니까 기체화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네 가스 발전소한테 공급하는,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망이고요. 근데 LNG 민간 직도입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LNG를 직접 또 민간 직도입 터미널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걔네와 연결된 해당 발전소에 공급하는 그런 민간 직도입 터미널도 있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할 예정이고요. LNG 관련 주요 용어들을 이제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블로그에 내용들이 좀 있길래 링크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짜잔. 네,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단어들 있죠. 이거 지금 화면 체크가 안 될 텐데 LPG 말고 LNG, PNG, NG, 내추럴 가스 뭐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일단 도시가스는 말고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부분이 있죠. 천연가스는 내추럴 가스라고 하고요. 천연가스 단어를 보면 어쨌거나 전반적인 가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당연히 석유, 석탄과 함께 중요한 화석 연료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NG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제 LNG라는 말을 쓰죠. LNG가 사실은 내추럴 가스를 리퀴파이드, 액화했다. 한국말로 액화 천연가스 LNG고요. LNG라고 헷갈리는 게 LPG, 뭐 CNG 이런 단어가 나와서 그거 한번 말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이므로 운송하기 힘들어서 편리하게 운송하기 위해 액체로 만드는 액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라고 하고요. 지금 영하 162도의 초저온으로 냉각한대요. 그렇게 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실제 뭐 이동 보관이 쉽다. 어쨌거나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부피가 월등히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공기보다 가벼워서
가스가 누설되더라도 쌓여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밖으로 퍼져서 폭발 위험이 좀 적다. 액화 천연가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단어도 있네요. 지금 LNG를 얘기했지만 LPG랑 비교했을 때는 발열량이 적어서 더 많은 양을 써야 된대요. 그리고 무색무침으로 뭐 샜다는 걸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LNG,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에 있고요. 그러면 PNG는 뭘까요? PNG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이거는 액화하지 않은 천연가스를 그대로 실제 사용하는 거는 천연가스잖아요. 발전소도. 그렇기 때문에 채취되는 것도 천연가스거든요. 사실은 액화할 필요는 없어요. 쓸 거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인 곳이고, 일본도 섬이죠. 그런 데에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해 쓸 수는 없어요. 파이프라인, 저희도 예를 들어 북한을 통해서 온다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온다 하면은 액화라는 비용이 수반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천연가스가 그대로 한국에 오면은 뭐 발전 원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랑 일본 같은 국가들은 액화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 액화할 필요가 없는 곳들은 PNG를 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가스가 뭐 독일로 가다 막혔네 만에 그 가스 파이프라인 망은 굳이 액화하지 않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그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PNG라고 하고요. PNG를 쓸 수 있으면 PNG가 더 낫겠죠. 굳이 액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육로가 막혀 있는 국가는 PNG를 사용하기 어렵다. 파이프라인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여기 압축 천연가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Compressed Natural Gas, CNG라고 하죠. 버스에 이런 게 CNG 버스라고 써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LNG는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들었대요. 근데 CNG는 몇 분의 1을 줄여들었다는 얘기는 좀 없어요. 압축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CNG의 경우는 기체의 메탄에 높은 압력을 주어서 부피를 줄인 압축 천연가스래요. 그래서 압축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액화한 건 아니라 다시 기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액화한 압축 상태를 뭐 연료 탱크로 그대로 쓰면서 실제 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상용화되어 있는 천연가스 버스는 모두 CNG 연료를 사용하고 있대요. CNG라는 거는 내추럴 가스를 컴프레스드, 압축해서 빡 가져간 거죠. 압축 안 하면 양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런 거고요. LPG가 있어요. 아까 LNG랑은 다르고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 아까 위에는 액화 천연가스였잖아요. 그런 거고, 석유 지금 분별 증류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을 뭐 많이 본 분들은 보일 텐데, 원유가 들어오면 증류해서 그 온도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온대요. 그래서 밑에 나온 찌꺼기 같은 걸 아스팔트로 만들어서 쓰고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사실은 중유, 배에 쓰고 윤활유, 경유, 등유, 납타, 가솔린, 마지막이 LPG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원유를 이제 분별 증류해서 각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LPG라고 해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석유가스고, 석유가스를 액화한 거죠. 나중에 액화해서 결국은 또 왔다 갔다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끝났죠. 오늘 한 게 지금 내추럴 가스, 그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압축 천연가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이 단어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다시 돌아가시죠. 네, 넘어가고요. 한국가스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가스 프로세스가 또 써 있어요. 천연가스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 상태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캐서 액화시키면 그거를 액화 천연가스 상태로 배로 받아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화해서 공급한대요. 보시면은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LNG 생산국에서 당연히 내추럴 가스 형태로 생산을 해서 LNG 액화 형태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액화 상태로 채취하는 거, 채취해서 가져오면 액화시킬 거고요. 그걸 가지고 생산국 액화 설비, 이제 액화해서 여기서 액화죠. 사실은 이게 지금 번호 틀린 것 같아요. 2, 3, 4예요. 죄송해요. 지금 그래서 액화 설비에서 액화해서 그거를 저장고에 넣고, 왜냐면 배가 올 때까지 저장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배가 올 때마다 선적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받을 때 이제 코가스죠. 이거 이제 결국 배 타고 온 거예요. 외국에서 배 타고 한국까지 오면 한국 부분에서는 결국은 배에서 내려야죠. 하역해서 저장 탱크 여기 LNG 상태로 저장, 그쵸? 리퀴파이 아직 액화 상태로 그대로 갖고 와서 액화로 넣고요. 그리고 증기가스 압축을 한대요. 그래서 액화 설비까지 가서 다시 기화를 해야 되는데 10번에서 기화를 하네요. 결국은 마지막에 천연가스로 다시 기체화 시켜야 되죠. 기체화 시켜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PNG죠.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도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죠. 여기서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전국망을 안 깔려 있는 일부 국가들은 액화 상태 그대로서 액화 트럭을 가지고 또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기화해서 공급하든지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칠레 투자권인가 보니까 그런 얘기 했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가죠. 네, 그러고요. 결국은 이제 실제 도시가스가 판매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쭈르륵 공급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매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지역 도시가스사들은 일반인들한테, 개인들한테 하는 건 소매라고 할 수 있죠. 발전소는 약간 그 뭐 홀세일 도매로 빵 사는 개념이고, 그리고 개인들은 도시가스사가 도매로 산 걸 개인한테 또 뿌렸을 때 그런 요금 체계를 받으면서 이제 받는 거죠. 예. 이 마지막 요 부분은 지금 코가스가 아니지. 코가스는 공급망의 끝단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발전소에 직접 공급하지만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가 뭐 예스코나 이런 각 지역 도시가스사가 있죠. 전부 다. 그 도시가스사가 결국은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하죠. 그러니까 코가스는 도시가스사한테 도매로 공급하는 것까지가 아마 코가스의 그 밸류체인으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LNG 주요 수입처는 우리나라는 원래는 카타르가 1위가 아니었을 텐데, 카타르가 막 몇 년 전부터 돌핀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맞나? 그게 그 오피셜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계속 카타르가 LNG선 수주? LNG선 계속 저희 나라도 뭐 LNG선 엄청 많이 수주했을 때 대박이 한 게 대부분 카타르일 거예요. 카타르가 제일 많이 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는 카타르에서 그러므로 저희도 30%를 가져오고, 코가스가.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쪽에서 천연가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쪽 항구 쪽에서 LNG 터미널 되게 많아요. 여기서 텍사스 옆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밖에 안 봤어요. 업무적으로. 네, 그리고 뭐 오만도 있다. 오늘 말레이시아, 호주는 은근히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뭔가 제 생각에는 러시아도 가스가 많지만 뭐 한국이나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액화하는 설비를 통한 액화 판매보다는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직접 팔겠죠. 어차피 수요처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LNG화 해서 팔 이유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저장시설은 그냥 가스공사가 이렇게 저장시설 많다. 뭐 이게 지금 터미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더 건설 중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코가스 자료에서는 저희는 국가적으로 코가스가 먼저 사서 공급을 하니까 수요처로서는 되게 크죠. 그리고 또 LNG의 메인 수요처는 사실 산업이 발전한 섬 같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LNG 자체의 메인 뭐 수입처 원투가 거의 한국, 일본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뭐 나눠 산다고 그러면 한국은 한 놈이 다 사니까 결국은 LNG를 바이어 중에서 제일 큰 애가 한국가스공사라고 가스공사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요. 터미널이 있고 이런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인천 LNG 터미널은 뭐 10만 킬로리터급 10기, 14만, 220만, 11개 이렇게 있다. 쭈르륵 있고 뭐 이런 그냥 숫자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공부하실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자료는 넣어놨어요. 이런 용량이나 이런 게 혹시 뭐 민간 터미널 이런 거 할 때 그런 수치랑 이런 게 혹시 비교하고 싶으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이런 터미널들을 갖고 있고, 당연히 제주도 별도로 갖고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이 전국에 이제 파이프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를. 판매량 보시면은 이거는 2021년 2년 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2019년 자료에서 했고요. 결국은 지금 제가 생각보다 천연가스는 지금 발전용이 많아요. 발전용이 엄청 많고 산업용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국내가 주택이나 이런 거 주로 난방용으로 써요. 난방이랑 뭐 가스 그 불켜씩 하는 거
전 전기가스 전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인버터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그런 난방용으로 불 데피는데 그런 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용이 사실은 훨씬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산업용도 은근히 많네요. 산업용 열을 뭐 발생해서 가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나 보죠. 그런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어쨌거나 대규모로 연료를 사오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오는 게 또 어느 시점에서는 연료가 뭐 약간 국가 간에 안 팔거나 무기화해서 여러 이런 압박들이 있을 수 있고, 원활한 공급을 대규모로 꾸준히 장기간 하는 게 항상 뭐 쉽진 않을 테니까 해외 연료 프로젝트에도 계속 투자해서 뭐 이 연료를 좀 연료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료를 탐사하는 사업, 완전 초기 사업이죠. 연료가 있나 없나 연료를 탐사하는 탐사 사업에도 지분을 투자했고, 실제 이제 개발 생산하고 있는 요거보다는 한 칸 더 진행하고 있는 실제 생산하거나 생산 직전인 그런 부분도 꽤 많이 가스전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미널, 이 생산된 가스가 액화해서 액화터미널에 각 나라의 항구 쪽 근처에 있는 액화터미널까지 와서 여기에 저장이 되면 여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슉 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그런 개념에서 미리 이제 이런 자기의 밸류체인 매수해야 되는 그런 원재료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부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크게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자원 탐사 사업은 어쨌거나 아직 실제 생산되고 있는 곳은 아니고 생산하려고 뭐 탐사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모잠비크 에이리어 4 탐사 사업이라는 곳이 있네요. 1번 여기네요. 여기서 여기 바다 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광고의 지분 10%를 매입한 다음에 뭐 이런 가스층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가스층을 발견했고 엑스모빌이나 이런 애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개발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 거죠. 지분을 뭐 투자했고, 그리고 사이프러스 해상 광고, 사이프러스가 이쪽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서도 뭐 2013년에 해서 지분 20%를 획득했대요. 그래서 2023년 1월까지 탐사, 한참 걸리는 거죠. 지금 2013년이잖아요. 13년에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13년에 계약을 체결하고서 뭐 아직 2023년까지도 탐사하고 뭔가 아직 나오고 이런 게 한참 걸리나 봐요. 그래서 좀 되게 앞쪽에 대한 투자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하고 있는 곳이죠. 이쪽은 보시면은 지금 이쪽 뭐 캐나다 북극 우미아 가스전에서 현재 연구 관건을 뭐 가지고 있고 가스 배관 건설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건 아직 완전 생산까지 가진 않았나 보네요. 그래도 뭐 완전 개발 단계는, 그러니까 초기 이제 탐사 단계는 아닌 거고요. 캐나다 혼리버도 50% 확보했고 현재 천연가스 생산가 운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받고 있고 이라크 이쪽 여기 먼저 4, 5, 6 여기 써있죠. 4, 5, 6이면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이라크 바드라 유전,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이렇게 뭔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래서 주바이르 바드라 유전은 2009년 이라크로부터 입차 참여자를 부여받아서 쭈루루루 이탈리아 국영기업 ENI와 하고 있대요. 1차는 1차, 2차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2차는 러시아 국영기업, 못 읽죠. 제가 못 읽는 단어고요. 이뤄서 낙찰 받았고, 그래서 지금 2011년 바드라는 2015년부터 원유 인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이 이루어져 있는 광고 유전으로 보여요. 그리고 미얀마 쪽도 있대요. 미얀마도 광고 지분 8.5%를 가지고 있고 매장량은 3.3조 입방피트고 주르륵 해서 건설을 완료하고 2013년 11월 생산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주르륵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뭐 세계 제일의 단일 매수 기업으로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LNG 사업, 터미널이죠. 터미널. 그래서 뭐 캐나다의 터미널도 있고 카타르 쭉 아까 카타르에서 엄청 많이 수입하니까 카타르 그쵸? 카타르 5% 지분을 투자했대요. 그러고 어떤 가스 생산하는 업체니까 완전 터미널보다는 가스 생산까지도 연결되는 업체네요. 보니까 그쵸? 단순히 LNG 터미널이 아니었네요. 조금 어쩌거나 최종 LNG 터미널에 의한 판매까지 연결되는 어떤 매도적인 그런 그
그 자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미국 쪽 여기서 근데 민간 투자권들은 한동안 여기에 되게 LNG 터미널 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프리포트랑 뭐 있었죠? 뭐 많이 있었는데 저거나 여기 한 2020년 전후에 이쪽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보령 LNG 터미널. 이것도 국내 이제 LNG 터미널이죠. 국내 터미널이고요. 그냥 숫자가 다 LNG 여기는 홈페이지랑 다트 공시 자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3년 이제 주도했어요. 한 거는 GS 에너지랑 SK E&S 각자 발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천연가스가 필요해서 실제 천연가스를 꽃가스로부터 도입하는 가격보다 직도입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봐서 직도입을 하기 위해서 보령 LNG 터미널을 한 거죠. 네, 그런 거고요. 본 LNG 터미널은 어쨌거나 당연히 하역 내리고 저장하고 있다 실제 쓸 때 기체화해서 보내는 송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LNG는 직수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밖에 아마 직수입을 못할 거예요. 너도 우후죽순 뭐 이곳저곳에 팔기 위해서 LNG를 직도입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가스에서 그 업무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쓸 만큼을 가져오는 그런 직도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로 발전이 아까 많았죠. 사용처가. 그러니까 발전소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보령 LNG 터미널 같이 이렇게 직도입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 LNG 터미널의 경우는 주로 GS그룹이랑 SK그룹 계열사한테 공급하고 있대요. 유주얼 페이 스킴? 보통은 유주얼 페이, 테이크올 페이 뭐 이런 개념 많이 쓰죠. 어쨌거나 테이크와 유주의 차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유주얼 페이 찾아봤었는데 테이크올 페이는 거의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지금 보령 LNG 터미널의 경우는 일정 용량에 대해서 이 주주사에서 그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용량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어서 뭐 비슷한 개념일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외국 거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구조였던 걸로 기억나요. 저도 옛날에 보령 LNG 터미널 투자권을 봤었는데 뭐 연대에서 뭐 자금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GS 에너지와 SK E&S가. 그래서 연대였는지 각자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는 GS 에너지와 SK E&S가 뭐 자금 보충을 하던 그죠. 자금 보충을 하던 어쩌면 최종적으로 보강해주는 구조로 이 투자권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네. 그러고요. 2014년 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최초에 이런저런 얘기가 써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주주는 GS 에너지 50%, SK E&S 50%고요. 시설 이용자는 GS 관련 애들, GS 칼텍스, EPS, 그리고 위례 에너지 서비스, PMP 물론에 쓰는 거고요. 용량이 이제 연 300만 톤 규모래요. 지금 이게 1번 사업일 거고 뭐 2-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리임은 300만 톤이고 저장 탱크 3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화형 용량 이런 용량들이 있고 총 투자비는 1조 2천 그죠. 1조 2천 이 정도 썼나 봐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300만 톤, 연 300만 톤을 처리하는 뭐 저장 탱크 큰 거 3기 정도 있는 녀석이 1조 좀 넘는 사업비가 구성되나 봐요. 네. 그런 거고요. 주주는 GS 에너지, SK E&S고요. 보시면은 최초의 주요 계약은 뭐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이건 컴퓨테이션 자료니까 뭐 본 자료를 제가 빼낼 수는 없었던 거고요. 공시된 자료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된 자료에는 이런 요약된 내용들은 있어요. 건설 계약은 지금 GS 에너지 주식회사 당사란 건 보령 LNG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마 GS 에너지라는 회사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보령 에너지 터미널 주식회사한테 자산을 양수시키고 그리고서 보령 LNG 터미널이라는 그런 엔티티 그런 회사 명으로 이제 모든 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산 양수도 계약이 초기 단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S건설이랑 SK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건설 계약 1단계네. 1단계죠. 3개를 짓는 1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갖고 뭐 완공을 201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고 당연히 2016년에 완공했어요. 운용 중이고요. 1단계 그 3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산 양수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2013년 8월 30일에 GS 에너지로부터 이제
얘네가 보유하고 있던 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 사업의 일체의 자산을 양수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토지 부분은 1000만, 10만, 100만, 10만, 1억, 191억, 그리고 구축물 부분은 1000억. 이게 아마 공사 중인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1191억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사업을 양수했어요. 그런 거고요. 시설 이용 약정은 초기에 하면서 이게 파이낸싱을 하려면 용량에 대한 구매가 어느 정도 사전에 확정이 돼야 파이낸싱이 되지. 이거 다 짓고 나서 그때 가서 알아서 팔아 볼게요. 근데 지금 당장 20년간 1조 대출해 주세요 하면은 안 하죠. 장난하나 싶죠. 못 하죠. 그쵸. 금융기관이 이것이 운용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놔야 돼서 당사의 공동 지배기업인 GS에너지와 SKENS가 이때 합작 투자 계약에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파이낸싱을 만든 거예요.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좀 구조를 얘네가 보강을 한 거죠. 그래서 당사가 건설 중인 이 세 기에 대해서 지금 연간 100만 톤, 그리고 연간 200만 톤 해서 20년간 보장을 한 거예요. 각자. 결국은 각자 100만 톤, 200만 톤 합치면 300만 톤이고 이 보령 터미널의 용량이 300만 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용량을 20년간 사용을 얘네 둘이 일단 대표로 보장을 했고 실사용은 얘네 뭐 자회사들이 쓰겠죠. 그런 거고요. 일단 얘네가 대표로 얘는 등급이 있는 애들이니까 등급이 높기 때문에 AA 마이너 이상일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얘네들이 20년간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보장은 보장이고 사용하면 또 실제 뭘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네 자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 이용 계약은 실제 자회사들이 한 거죠. 실제 사용자들이. 그래서 GS에너지, GSEPS, SKENS, 파주 에너지 서비스, 위례 에너지 서비스 같은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시설 이용 계약, 터미널 유스 어그리먼트 TUA를 체결한 거고요. 그 전반에는 얘네들의 모기업의 등급을 갖고 있는 이런 대표 기업들이 전체적인 용량을 우리 그룹 내에서 소화해 주겠다라는 20년간 소화해 주겠다라는 또 약정을 맺어서 이 터미널의 좀 안정성을 보강한 거죠. 재원 조달을 낮은 금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차입 구조는 볼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서 2014년에 약정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총 지금 1000원 단위죠. 그러면 이게 1,400억일 텐데 1조 1,400억이겠네요. 1조 1,400억에 파이낸스를 했고 이거는 각각 회사채 2천억 원,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3,400억, 변동금리 대출 2천억, 그리고 구조화 사채 대출 약정 4천억. 이렇게 해서 1조 1,400억 원을 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다 보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좀 안정화해서 낮은 금리를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등급이 높은 두 개의 회사가 용량과 뭐 사용량과 기간을 고정을 해준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파이낸싱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어난 거고요. 밑에 내용은 그냥 다트 기준으로 해당 시점 뭐 잔액,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돈이 안 캐피탈콜 공사하면서 나갈 테니까 2014년 말 기준으로는 아직 공사 중일 테니까 1조 1,400억이 다 안 나왔겠죠. 지금 나간 거는 4,931억까지가 돈을 사용을 했네요. 그런 거고, 뭐 이걸 보려면 금리 한번 보려고 했어요. 금리가 이 당시에는 2.73, 3.16, 1조 넘는 금액을 뭐 이 정도 금리로 빌린 거예요. 사채는 3%대. 지금 했으면은 작살났겠죠. 지금은 뭐 한 6% 넘으려나요? 연락 안정적인 것도 6%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당시 이런 걸로 엄청 길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지금도 저금리로 쓰고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최근 기준 2021년 말 사업보고서로 가면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겠죠. 보시면은 1단계 아까 1단계만 우리가 얘기했었고 1단계 300만 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1단계, 2-2단계, 3단계 3개 단계가 추가됐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1단계 300만 톤 외에도 100만 톤, 200만 톤, 100만 톤에 지금 총 400이죠. 플러스 400이 된 거죠. 기존에 300이었는데 플러스 400 돼서 700만 톤이 규모가 결국은 최종됐고요. 처리 규모 기준으로는. 그래서 1단계는 아까 2017년 지금 상업이 됐고 2-1단계는 2019년 2021년 3단계는 아직 안 됐네요. 예정이고 4단계도 하고 있네요. 보네요.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총 투자비 아까 보시면은 1단계는 1조 1,000억 원 정도. 이게 지금 아까
300만 톤이었죠. 그래서 뭐 300만 톤이었고 2-1단계는 1700 몇십억 원, 이게 지금 100만 톤. 그렇죠. 뭐 현저히 다른 건 당연히 메인 기반 시설의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1단계에서 다 깔았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뒷단계들 나눠 쓸 테니까 당연히 가격이 뭐 단순 비례하진 않겠죠. 그런 거고요. 2-2단계도 아까 200만 톤이었으니까 얘는 좀 더 비싼 거고 얘도 100만 톤. 이래서 이런 정도 가격으로 쭈르륵 가고 있나 봐요. 네. 계속 지으면 되겠네요. 사실 1단계에서 인프라 다 깔아놓고 왕창 썼으면은 2, 3 다음 단계부터는 뭐 순증 금액이 크지 않는 걸로 크지 않아도 용량은 팍팍 느니까 사실은 쓸 수만 있다면은 계속 확장하는 게 이득이긴 하네요. 이거 어차피 기존에 깔려 있는 거는 다 기존에 이미 선 투자된 돈들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또 뭔 내용이 있나 보면 요즘 거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히스토리가 1단계는 뭐 2015년에 터미널 유스 어그리먼트 TUA 이런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TUA라는 단어가 나중에 그런 외국의 그 터미널 좀 LNG 터미널 이런 거 투자하면 TUA에 대한 얘기 많이. TUA가 결국 모든 걸 뭐 이 안정성을 좀 대부분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2-1단계도 2017년 11월 24일 날 터미널 유즈 어그리먼트 TUA를 체결했고 좀 이런 디테일한 TUA 계약 내용이 텀이 있으면은 더 재미있을 텐데 물론 이런 게 재미는 없겠죠. 어쨌거나 근데 이건 제가 구할 수는 있어도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컴피덴셜한 자료니까 대외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공시된 자료에는 디테일한 텀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2-2단계 뭐 하고서 쭉쭉 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건설 계약도 뭐 그냥 내용만 있죠. 그래서 그냥 금액 보려고 2-3단계는 GS건설 SK 에코플랜트 이름 바꿨죠. SK건설이 얘네들이 2020년 했고 뭐 금액은 1000원 단위니까 1113억쯤 되겠네요. 뭐 이런 금액 439억으로 또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뭐 200이고 이게 100이겠네요. 또 이 정도면은. 그리고 시설 이용 계약 터미널 유즈 어그리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누가 쓰나요? 실질적으로는 GS에너지, GSEPS, SKENS 이런 애들 아까 말했던 애들이 페이즈 1에 대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요. 두 번째 4호기에 대해서는 또 누가 쓰나요? 이것도 GS파워, 신평택 발전 그리고 기존 시설 사용자와 페이즈 2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대한 TUA를 체결했고 다음 5, 6호기 이제 그럼 1, 2, 3호기 4호기, 5, 6호기 이런 식이네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2021년 4월과 4월에 기존 시설 사용자와 개혁했대요. 기존 시설 사용자는 뭐 2단계에 추가 늘어난 GS파워, 신평택 발전을 포함한 애들이겠죠. 어차피 웬만한 애들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들과 뭐 추가 용량에 대한 TUA를 체결해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PF도 그럼 엄청 늘었겠죠. 규모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그러면 뭐 리파이낸싱을 아마 해서 다시 쫙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기존 프로젝트 금융 부분은 기한 전에 상환했대요. 하고서 다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 2-2단계, 2-3단계 금액까지 추가해서 쫙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핑하게 조달한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아마 와장창 한 것 같아요. 금리가 폭등하기 전이니까 그 낮은 금리를 했겠죠. 얘네 입장에서는 2022년이었으면 망했을 텐데, 망하진 않겠지만 개고생했을 텐데 다행이네요. 그래서 1단계 부분은 또 지금 6,578억 원, 그리고 2-1단계는 안 써있네, 모르겠네. 제가 지금 2-2단계는 4,300, 그리고 2-3단계는 1,200원에서 또 여전히 1조 넘는 금액을 대출을 했어요. 1조 2,078억 원을 대출했고 기존 건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그럼 금리가 대략 나와 있겠죠. 또 이건 잔액 쪽을 보면 항상 금리가 나와 있어요. 잔액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쵸, 낮죠. 바로 2년 전인데 믿기지 않는 금리로 다행히 또 장기로 했죠. 2036년, 36년, 41년, 43년 사채 쪽이 좀 짧아서 여기 리세팅할 때 요 녀석 하나가 좀 걱정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600억이 큰 돈이긴 한데 1조 대비 600억은 막 대세에 완전 큰 영향을 주진 않겠죠. 다행히. 그래서 장기로 잘 조달한 것 같아요. 얘네 입장에서도. 금리도 3%대 3% 완전 초반.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2%대도 있어요. 와, 세상에나.
되게 든든하겠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미 장기로 저금리로 쫙 조달해 놨으니까 부럽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처로서 인프라의 투자처로서 고려하고 있는 민간 발전 사업, LNG든 뭐 신재생이든 이런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